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렉스그룹 신상기 알고입니다. 혹시 제가 변한 게 보이시나요? 제가 좀 변해 보여요? 여기가 강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우에 조명이 있고 가운데 화면밖에 없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이게 호응을 보내는 건지 반응이 있는 건지 우리 강영재 사장님 이렇게 이쁜 척을 하고 있을까? 제가 제가 좀 변해 보이나요? 괜찮아 보여요? 네. 그래. 진주 다음 주에 제가 강의 내려간다고 오늘 엄청나게 열심히 응원하시네요. 제가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나갈지도 몰라요. 저 이제 셀톡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칠 것 같은 게,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도 그거 느끼셨나요? 화장실을 얼마나 가는지 10분마다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강의 한번 꾹 참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보상 플랜의 경쟁력이라는 건데, 사실 뭐 경쟁력,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는 얘기지만, 사실 경쟁력이라기보다는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어떤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할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주제가 뭐냐를 잡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사업은 몇 가지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 커피다라는 아이템에 대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쨌든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그죠? 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돈은 누구나 다 벌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을 안 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옷이 막 들어가네요. 큰일 났네, 이거. 누구나 돈을 벌어갈 수는 있지만, 사실 돈은 회사에서 딱 열어놨어요. 금고를 오픈해놨어요.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보상 플랜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어떻게 하는 게 틀리다라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흐름이라는 게 있고 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거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그죠? 사장님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저도, 이거 사업 시작할 때, 강사가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하죠. 사장님 성공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사장님 위치일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김갑점 사장님, 박선희 사장님, 구영자 사장님, 박치 사장님. 참, 성공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쉽죠? 그죠? 최변호 사장님, 그저 부럽기만 하죠, 그죠?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남의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 위치에 가서 저런 얘기 한번 하고 싶네. 이런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예요. 어떻게. 저는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은 얘기예요. 뭐냐면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하자.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할 사업이라면 내가 제대로 알고 하자. 옛날에 어른들이 왜 그런 말 하죠? 누가 걸음지고 장에 가니까 나는 뭐 지고 장에 간다고. 왜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사업은 성공할 수는 있어요.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남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무엇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엔젝타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네트워크를 하면서 아니면 굳이 꼭 네트워크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요 정도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요? 아, 보상 플랜이 어떻게 돼요? 뭐 수당이 어떻게 돼요? 후원 수당이 이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 그 사업이 정말 돈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돈이 됩니까?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한다면 저는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그죠? 중요한 거. 이 5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너니까 되는 거야. 왜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왜 나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정말 나도 이걸 해서 벌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궁금함. 그죠? 우리 박지 사장님 아주 절실하게 공감하시나 보네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손을 모으면서까지 이렇게 공감을 하실까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공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Y 인젝트를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회사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건데, 그거예요. 아, 그 정도 돈이면 다른 회사에서도 그렇게 벌 수 있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다른 회사도 벌 수 있어요. 엔젝타가 아니고, 어디 가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에너지를 쏟느냐,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얼마큼 쉽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내가 접근을 하고 벌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차이점이죠. 자, 그럼 엔젝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나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또 도표식으로 나오면 답답하시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브레이크 어웨이가 어쩌고 저쩌고, 바이너리가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시겠죠, 그죠? 강의할 때 그래도 이런 것 좀 하나 넣어놔야지, 제가 또 그 강의 준비를 좀 했나 보다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넣어놓은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래도 이거 넣어놔야지, 그래도 저도 강의 준비한 것 같다잖아요, 그죠? 좀 제가 준비한 것 같나요? 요새는 포텐팀의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 나에 대한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 저렇게 좀 이렇게 환호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죠? 같은 진주인데, 우리, 저, 보세요. 우리 어르신 보세요. 저거, 우리 포텐도 저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상 플랜, 그 사업을 하면은 네트워크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상 플랜이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 맞아요. 보상 플랜이 답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보상 플랜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맥을 잡아서 가야 되느냐가 나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는 이 4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저희 수당 종류가 9가지인데 9가지 중에서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핵심되는, 제가 생각할 때 핵심되는 이 4가지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이 4가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수당은요, 이 밑에 있는 후원 수당과 매칭 수당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추천 수당도 있고, 직급 수당도 있고, 승급 수당도 있고, MDM도 있고, 뭐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이 되는 거는 이 후원 수당과 이 매칭 수당이거든요. 자, 이 후원 수당이 22.2%와 매칭 수당 40%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열심히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뭐냐 하면, 후원 수당이 이렇게 높고 매칭 수당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 위주로 가다가는 돈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무조건 뭐 수당 많이 주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보상 플랜이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나는 조직을 세팅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한테 전달해가지고 소개하는 게 더 잘해, 판매하는 게 더 잘해, 그러면
보상 플랜을 볼 때 이런 후원 수당이나 매칭 수당이 높은 데를 찾는 게 아니고요. 추천 수당이나 아니면 판매 수당이 높은 회사의 보상 플랜을 찾아서 그걸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를 할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방문 판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많이 됩니다. 더 빠른 시간에 되고. 근데 저처럼 누구한테 제품 전달하는 그런 그 능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잘 관리를 못하고 특히 리크루팅을 잘 못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판매를 하면 제가 성공을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아마 제가 방문 판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쯤 아마 뭐를 하고 있을까요? 차라리 월급쟁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죠? 안정적인 수입이라도 들어올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사실 무엇이 자신 있었냐면 그냥 끌어안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후원수당과 매칭수당이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파트너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사장님, 파트너들이 내 뜻 같지 않고 내 맘 같지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요. 그냥 품으세요. 끌어안아 주세요. 왜? 엔젝타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엔젝타의 보상 플랜의 경쟁력, 엔젝타의 보상 플랜의 경쟁력이 아니고요. 엔젝타는 일단 조직을 구성을 하고 조직을 화합을 시키고 팀워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엔젝타 보상 플랜의 경쟁력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후원수당, 매칭수당 어느 회사는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자, 후원수당이 22.2%래요. 적지 않죠? 이 적지 않은 이 22.2%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누적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누적. 네트워크에는 2줄 마케팅, 3줄 마케팅, 6줄 마케팅, 12줄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이를 2 키울 때와 3 키울 때와 6명 키울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3 키우는 것보다 5 키우는 게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황민진 사님 6 키우는 게 쉽대요. 아가씨가 6 키우는 게 쉬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전력을 좀 의심해 봐야 돼. 아가씨 맞나? 아가씨 맞는데, 분명히. 왜 5명 키우는 게 더 쉽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명은 내가 키워야 되고요. 5명은 큰 애가 작은 애를 키우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안 키워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기 5명을 키워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구나. 그건 우리 강영지 사장님이 잘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도 3명 키우는 것보다 2명 키우는 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쉽죠. 맞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버는데 굳이 힘들면서 어렵게 벌 것이냐, 똑같이 힘을 들여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면서 벌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누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적에서. 자, BV가 22.2%인데 그거를 누적을 해준다. 이번 달에 수당을 받고 난 나머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누적을 갖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세미나를 듣거나 아니면 스폰서하고 테이블 미팅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왜 높은 건지 왜 좋은 건지를 몰라요. 정말 이거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이론으로만 이해를 했지 피부로 느끼는 데는 저도 한 2년 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왜 이론하고 사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엔젝타는 바이너리 구조의 BV가 누적이 됩니다. 이거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사장에서 모래줍기만큼이나 쉽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스폰서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한번 딱 하나만 해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실버까지만 스폰서하고 한번 호흡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실버까지 가는데, 짧은 분들은 2달, 석 달. 근데 평균 그래도 한 6개월은 걸려요. 아무리 저희가 엔젝타가 심리 하더라도요.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먹는 건 없어요. 근데 스폰서하고 딱 호흡만 맞춰보면 한 6개월이면 그래도 한 실버 정도는 가실 수가 있어요. 그 실버 정도 되면 한 달에 평균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자가 됩니다. 그때 가서 보면 알아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한 달에 300에서 500 버는데 6개월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커피고 누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보통 타사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 정도의 수입이 되려면 보통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요번에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직장을 갔어요. 대학교 졸업을 했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취업을 했는데 연봉 계약을 해갖고 왔는데 얼마를 해갖고 왔냐면 2,700. 연봉 2,700. 예. 그럼 한 달에 평균 얼마예요? 한 230? 230, 24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오! 취직하자마자 230, 40이네? 대단하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내년에는 연봉이 얼마일까요, 그 친구가? 대한민국이 연봉제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연봉제 아닙니다. 연봉하고 호봉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연봉, 호봉,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순선 연봉제라고 그러면 올해 2,700이었는데 내년에 1억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할 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하고 호봉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2,700이면 내년에 잘하면 한 3,000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3,300 정도. 지금부터 네트워크 3년 해가지고 연봉 3,000, 4,000? 제가 3년째 연봉이 제가 한 그때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차에. 예. 그만큼 네트워크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라는 걸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보상 플랜이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2명 키우면 되고 두 줄의 누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매칭 수당이라는 거예요. 매칭 수당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혼자 할 것이냐, 내가 나의 파트너랑 아니면 나의 스폰서랑 같이 할 것이냐. 예, 혼자서 열심히 하셔도 후원수당 BV의 22.2% 누구나 다 받아가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 내가 내 파트너를 키우지 않고 육성하지 않으면 이 매칭 수당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무리 많은 걸 주면 뭐합니까? 내가 회사의 문화와 철학과 정책의 방향이 안 맞으면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내가 내 파트너와 같이 팀워크를 맞추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하게 되면 이 후원 수당이나 다른 수당은 다 받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매칭 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무슨 경쟁력입니까? 그냥 주는 거지. 예, 이게 경쟁력이에요. 왜 경쟁력이냐? 타사에서도 40% 줍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매칭 수당은 이 후원 수당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후원 수당 분모가 되는 이 후원 수당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40%짜리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엔젝타는 후원 수당이 22.2% 다른 회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내가 40%짜리를 받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거의 1.5배, 2배, 2배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엔젝타 보상 플랜의 경쟁력, 엔젝타 보상 플랜의 경쟁력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다. 후원수당을 지금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부터 최고 직급자까지 누구나 똑같이 다 22.2%를 받는데 그거를 누적을 시켜주고 그거를 바이너리 두 줄만 키우면 된다라는 거. 요게 하나예요. 경쟁력. 두 번째가 그 좋은 후원수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를 준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추천한 내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 있게끔 같이 띄워주면 된다라는 거. 어차피 파트너가 성공을 하게 되면 나는 후원수당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나는 매칭 수당까지 받기 때문에 일거양득 가지치고 도람잡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꼭 제 강의만 하면 엄청 진지해지시네. 우리 박선희 사장님,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머지 다 스폰서들 해주실 거예요. 웃으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포텐팀, 너무 진지하게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뭐 먹는 거예요? 나는 지금 셀톡 해가지고 배고팠다니까, 지금. 세포밥 먹는 거예요? 그 포텐팀에다가 제가 나중에 내려갈 때 아이스크림 사다 드릴게요. 알았죠? 누구예요? 네. 그 하얀 옷이 누구예요?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중에 저한테 아이스크림 쭈쭈 하나 사달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연식이 있어서 쭈쭈바밖에 몰라요. 아시겠죠? 송영숙 사장님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내가 쭈쭈바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보살플랜 좋아요, 이거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왜 좋아합니까? 무조건 좋습니까? 나를 놔줬으니까 좋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맹목적인 거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용돈 줄 때가 더 좋더라고요. 용돈 안 줄 때는 그게 조금 덜 좋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던가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연배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네. 여러분들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줄 때가 더 좋아요? 유산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가실 때가 더 좋아요? 물려줄 때가 훨씬 더 좋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많이 줄 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서 누구한테 전달을 할 때. 왜 좋은지 무조건 좋다라가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좋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니 왜 꼭 니네는 얘기할 때 보면 꼭 니네 회사만 좋다고 그러냐? 야 다른 데 다 좋잖아. 뭐 회사가 대한민국에 삼성밖에 없습니까? 요새 삼성하고 LG 때문에 요새 좀 시끄럽죠. SK 때문에. 같은 반도체를 하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성과급 주는 것 때문에 요새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죠?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이 자기 상여금을 다 보너스로 내놓겠다. 그거로 성과급 배분하겠다. 예, 뭐 좋은 회사예요. 대한민국에 1, 2등 하는 회사니까. 중요한 거 어느 회사나 다 좋아요. 그런데 삼성은 삼성이 좋은 이유가 있고 SK는 SK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엔젝타는 왜 좋으냐? 다른 회사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엔젝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얼마큼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다른 회사보다 엔젝타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데이터로 보시면 아십니다. 어떤 데이터? 바로 이 데이터예요. 예, 오늘 이 포인터가 저기가 없나 봐요. 배터리가. 진주에서 좀 갖다 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렇다고 또 진주에서 우리 아랑거 사장님 또 배터리 없다 그러면 지금 차 타고 또 출발합니다 또. 출발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른 회사하고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데이터냐? 바로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영 실적을 가지고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회사 어디죠? 암땡땡. 그 다음에 가장 핫한 회사 어디죠? 애땡땡.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니셜로 써놨지만 다 아시죠? 뉴스땡땡, 뭐 허벌땡땡, 유니땡땡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매출액이고 빨간색이 회원수예요. 사업자 수예요. 아메이 매출액 대비 회원수가 어때요? 적죠? 애터미 어때요? 애터미 매출액 대비 회원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죠. 지금 성장률이 요거밖에 3.8% 5년 동안 평균
매출액이 3.8%밖에 성장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회원은 1.4%밖에 성장을 안 했다는 거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터지는 회사 성장 많이 했죠. 괜찮아요. 여기는 워낙 성장을 지금 많이 이제는 아마 이제 정점을 찍지 않았나 싶어요. 이 회사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이 회사 어때요? 보면 성장률이 5년 동안 평균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회사는 어때? 역신장을 했죠. 그죠? 자, 여기도 꽤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좀 많이 난리가 났죠. 좀 시끄러워요. 자, 이에 비해서 엔젝타는 어때요? 엔젝타 지난 5년 동안 평균 매출 성장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회원 수 한번 늘어나는 거 보세요. 계속 늘어나죠. 그죠? 자, 사업을 할 때는 뭔가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성장하는 데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데 올라가게끔 할 것이냐, 성장이 다 된 데서 다시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성장이 돼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하얀 곡선을 그리는 회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죠. 현대그룹이 불과 제가 직장 생활할 때가 1990년대, 200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은 딱 두 군데로 딱 분류했어요. 어디? 삼성과 현대.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대가 다 무너지고 쪼개지고 지금 어디가 2등이에요? LG와 SK. SK가 2등이고 요새는 LG죠? 현대는 딱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대기업 딱 군 물어보면 현대는 거의 5손가락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런 거예요. 영원히 성장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영원히 성장하는 회사는. 분명히 정점을 분명히 찍어요. 그리고 이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얼마큼 유지하느냐인데, 자, 올라가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정점을 찍은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정점을 찍어서 다시 내려가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철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고 회사가 큰, 그래도 이런 회사를 선택을 해야지 네트워크가 정석이다 라고 얘기해. 맞아요. 정석 맞아요. 네, 정석 하세요. 그냥 그분들은 그거 하시라고 그러세요. 왜?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십시오라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철학만 가지고.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실 거냐? 나는 내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보세요. 엔젝타가 왜 니네 회사만 무조건 좋으냐? 니네 돈이 정말 되느냐? 됩니다.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업계 평균 1,000만 원에서 500만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2만 명이에요. 평균 2.4%밖에 안 돼요. 회원 중에 2.4%, 0.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엔젝타는 어때요? 1.18%.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업계 평균이 0.24%인데 엔젝타 평균이 1.18%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경제 성장률이 보통 요새는 2.5%, 3%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호황일 때 7%, 8%. 요새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그런 와중에 0.24%에서 1.18%. 자,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전체 사업자 중에 1.25%밖에 안 돼요. 엔젝타는 5%가 됩니다. 절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네트워크에서 수익이 되려고 그러면 회원 중에 상위 20% 정도만 돈을 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왜? 우리 사업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한 4만 5천 명, 5만 명 정도 다 돼가겠네. 그죠? 5만 명이 다 돈을 벌어 가잖아요. 그럼 엔젝타 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돈이 안 돼요. 저도 돈이 안 돼요. 반드시 소비자가 70에서 80% 있어야지만이 저처럼 사업을 전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 20%만, 그러면 결론은 쉽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파트너 중에서 나랑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 20%, 10명 있다, 내 파트너가 1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2명만 내가 정확하게 키우시면 돼요. 100명 있다 그러면 내가 20명만 키우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그 소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업계의 평균보다 이 엔젝타에서는 훨씬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엔젝타는 커피 가지고 시작한 지가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회사다라는 거. 더군다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그죠? 올해 제2의 항산화 커피, 제2의 시그니처 블렌드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라떼 커피가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게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기회가 나한테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느냐? 스폰서하고, 아까 얘기했죠. 팀웍이라고. 팀웍 잘 맞춰서 지금부터 그 센세이션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있으면 되느냐? 요렇게 줌 세미나 할 때,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마스터 클럽, 토요일날 송도 세미나 할 때 같이 참석해서 그 흐름을 같이 느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하시겠다고 하면 다 일어서서 한번 박수 쳐보세요, 한번. 그렇지, 그렇지. 말 엄청 잘 들으시네. 맞아요. 오늘 일어서서 박수 치신 분은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자, 성공을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